네, 소장님들 오늘도 공부 한번 해봅시다. 권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같이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좀 도움 되시라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지금 5억인데 지금 1억 4,924%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져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주 산내면이네요. 한번 볼까요?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아, 저기 전원주택 마을 뭐 이렇게 위에 있는 물건이네요. 어, 음, 좋아 보이네요. 전망도 좋고. 자, 이제 이 물건이 이제 되겠는데요. 보시면, 자, 이게 계속 미납이 됐어요. 미납. 4억 5,900에 또 미납되고 4억 2,100에 또 미납되고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2억 1,400에도 안 들어오고 결국 1억 4,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유를 알면 풀어내면 돈이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는 물건 아닙니까? 그죠? 아까 보니까 전망도 괜찮던데 보니까 건물 연면적도 크고 땅도 크네요. 뭐 세컨용이나 뭐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뭐 문제가 없냐?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야 될 게 일단 임차인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사유가 없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한 사람이 이제 전입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항력을 아마 우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납을 이제 이끌어내는 복일하게 만드는 그런 건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보면 우광섭 씨가 채무자의 불화입니다. 채무자의 아버지. 뭐 일이 되면 이제 가족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우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소송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채무자의 아버지니까 지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좀 짜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보면 지금 소유권이 주식회사 채원으로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기부 현황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입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보니까 목록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보면 가등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주식회사 채원 명의로 이 채원 법인의 대표가 아까 이 사람인 거죠. 우광섭. 그러니까 이 이제 짜고 친 거죠. 어찌 보면 우광섭 보면 채무자의 부, 소유자 주식회사 채원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제 건저당이 되고 이후에 주식회사 채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게 이 법인의 대표가 지금 현재 채무자의 아버지라는 거죠. 지들끼리 이제 짜고 했다. 보면 짜고 한 이유가 굳이 이걸 그렇게 넘긴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자 보면 주식회사 채원 해가지고 16년 11월 21일 날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넉 달 뒤에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지들끼리 뭘 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보면 주식회사 채원의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간 상태고, 지금 이 사람이 보면 그전 소유자가 지금 채원인데 잠깐만요. 우선호입니다. 우선호. 그러니까 우선호 씨가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법인 주식회사 채원 법인 이제 대표이사인데 아버지 이제 법인 이름으로 가등기를 중간에 해버리고 물론 그 전에 건저당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가등기라고 그걸 이제 매매로 이제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간에 이제 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 거는 뭐 상관이 없죠. 후순위 가등기니까. 자,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본인들이 우기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 우광섭 씨 내가 여기 이전부터 살아왔다. 이제 이걸 우기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우선호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08년에 했어요. 8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광섭 씨는 2006년에 전입이 됐네요. 그 전에 어떤 건물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부터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같은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전에 이제 주택이 상태가 어땠느냐 그것도 좀 봐야 될 것인데 어쨌든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광섭 씨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는 않죠. 아예 전혀 다른 건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새로 저 아들 명의로 되고 나면 그 전부터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겨볼 수 있는 것은 2006년 3월 9일 날에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날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지 아들이 되겠죠. 자기 아들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아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중간에 장난질 해놓은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런 머리를 굴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뭐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내가 가등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소유권을 가져왔다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거는 법적으로 좀 부딪힐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도 명령을 넣어버리면 실제 여기 전입일이 빠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 유무가 표기되지 않으면 이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게 인도 명령이 인용이 안 돼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그러니까 이거는 명도 소송까지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소송 당시에도 임대차를 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입출금 내역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고 요 금융권의 사실관계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가 좋아요. 소송으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거죠. 가격이 많이 내려서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지금 낙찰을 받고 계속 미납을 하잖아요. 꺼리게 되는 물건이잖아요. 중간에 뭐 가등기도 있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편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입이 빠른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뭘 이렇게 대응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소송 감안하고 과감하게 들어갈 부분만 하다. 물건이 현재 최저 가격 기준으로 좋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제 생각에는 전망도 아주 좋고 땅도 보니까 여기 뭐 땅이 제법 커 보이거든요. 199평, 149평. 그래서 이게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350평 되나요?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또 저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안에 뭐 리모델링도 하고 내가 정비를 좀 했다 하면서 필요비, 유익비 뭐 이런 거 우기면서 돈을 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송하면 돼요. 소송하고 나중에 조금 약간의 뭐 소정의 금액을 조금 주면 지금 내가 싸게 낙찰받은 금액보다 그죠? 어느 정도 돈을 주고서도 훨씬 이익이 된다면 붙어볼 만하다.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중간에 장난질을 해놨습니다. 그죠? 지네 아들하고 이제 부자지간에 가등기를 해놔놓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임대차가 있는 것처럼 아마 우길 것 같은데요. 보증금이 크게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도 명령을 넣어보고 안 되면 명도소송하면 이길 겁니다. 이거 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잖아요. 그죠? 그냥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싸워보면 되잖아요. 소송했을 때 실제 사실조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요. 이게 16년이잖아요.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4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온전한 주택이네요. 현재의 주택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16년에 현재 법인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자기가 뭐 굉장한 뭐 비용을 들여서 뭘 한 것처럼 우길까봐 한번 외관을 쳐다본 건데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코의 로드뷰는 이전 이력이 나오지는 않네요. 어쨌든 뭐 외관상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뭐 필요한 것 자기네들이 했다 하면 가져가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 일전 외국인 체류 신고가 전입 신고로 인정된 것 같고 실거주도 넣는데 대항력이 있는 게 맞냐? 자, 이 질문은 보면 여기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 이제 전입일이 빠르잖아요. 요게 빨라가지고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되는데 요거 지금 대항력이 있는 게 맞냐? 그 이제 질문입니다. 보면 배당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 배당 순위를 따져봐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다 못 가져가는 비용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 전입이 8월 6일인데 이게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는 또 늦어요.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딴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도 늦을 수 있고 그죠? 늦을 수 있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대항력의 요건은 뭐라 그랬죠? 전입만 있다고 되나요? 점유 그리고 계약 내용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안드레 이 사람 402호 돼 있네요. 자, 권리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요. 8월 6일 날에 전입한 건 맞아요. 외국인 체류 신고를 이제 이날 했다는 얘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입 이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외국인 이제 체류 신고까지 내역까지 법원의 조사관이 현황조사 때 이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예, 조사를 해봤더니 8월 6일 날에 외국인 체류 신고가 이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이 이제 전입 시점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자, 전입은 빨라요. 근데 이제 아까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점유하고 계약서. 자, 보면, 자, 여기 보면 위에 쭉 가볼까요? 임대차 기간, 점유 기간이죠. 이게 보면 이렇게 8월 25일부터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 25일부터 계약서를 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점유 및 계약 내용이 여기 보면 말소 기준보다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전입, 외국인 체류지 신고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전입일이 좀 빠르게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기가 된 것인데, 요게 이제 전입이 이제 빠르게 돼 있더라도 본인이 계약으로 이렇게 신청한 임대차 계약서 부분은 점유한 이제 기간이 늦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음을 잘 소명해서 인도 명령을 넣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인도 명령이 이제 거절이 되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해서 거절이 되면 이제 소송으로 다투면 되겠죠, 그죠?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계약서를 낸 그게 있기 때문에, 계약 임대차 이제 기간에 이제 기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이런 판례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계약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대항력을 인정 안 해준 사례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 임차인 권리 분석 보면 요것도 이 내용이거든요. 자, 장미숙 씨가 전입일이 빨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빠른데 보니까 이강호 씨는 2004년 7월 21일 날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04년 8월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이전부터 이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마 전출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추정이 이제 되고요. 지금 장미숙 명의의 가족 세대 등재돼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장미숙 씨가 자기 아들 딸이 있고 이 남편분이 지금 소유주로 돼 있는데, 요게 세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각자의 임대차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이제 매각 목적물이 4억 1,400입니다. 지금 감정이 된 게 뭐 작년에 됐다라고 보고요. 이전에 2019년 당시 12월 16일 날 당시 1억 8,700에 요게 대출이 나갔고, 추가로 저축은행에서 쭉 이제 가액이 이제 집값이 올랐겠죠. 오르는 만큼 이렇게 계속 추가 대출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온전한 이제 임차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가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페퍼 저축은행 정도에 한번 물어봐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봐가지고 적절한 답을 얻으면 그게 확실하고요. 저는 이 정도도 확인 안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요. 왜?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 실제 물건의 가치만큼 풀 대출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 저축은행이며 뭐 다른 은행이며 이런 것들이 실제 전입자 세대열람 조사 안 할까요? 무조건 하죠. 풀대출 나갔는데. 이런 거는 그냥 입찰하면 됩니다. 실제 입찰해가지고 낙찰되면 낙찰자의 지위로 장미숙 씨를 직접 만나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있냐? 있다. 정확하게 보여주라. 내 법원에 신고할게. 안 그러면 뭐 경매 방해로 추가적인 형사고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지들끼리 짜고 했던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불허가 신청하면 되죠. 일주일 이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너무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낙찰 받아놓고 낙찰자의 지위로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면 풀대출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금융권에서 풀대출이 나갔으면 아닌 거죠. 임차인은 정상적인 임차인은 가족입니다. 세대 분리가 된 가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요. 자, 보면 국제자산 신탁돼 있는데 요게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박홍구가 이전, 그러니까 신탁사로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위탁자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국제자산 신탁 주식회사 20년 1월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보면 자, 박홍구 씨로 되어 있다가, 박홍구 씨로 되어 있죠.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국제자산 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근저당 시점 당시 이제 우리 이게 지금 박홍구 씨가 이전 소유주, 현재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근저당 설정 당시는 당연히 박홍구 씨가 소유자였으니까 임차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도 없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홍구 씨가 언제 임차인의 효력이 생길까요? 본인이 국제자산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 넘겨주는 날 그 다음 0시부터, 만약에 이날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이제 대항력이 발휘가 되죠. 근데 어때요? 지금 근저당은 16년 2월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거는 신탁사로 넘어가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날짜 대비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빠른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현재 이전 소유주이자 현재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 권리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